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출근하실 때 옷차림 어떻게 하고 나오셨어요? 오늘 꽤 쌀쌀하더라고요. 그렇죠. 서울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졌다고 해요. 낮에는 영상 3도까지 오른다지만 공기가 제법 차갑습니다. 일교차가 꽤 크네요, 그럼. 네, 맞아요. 그런데 또 신기한 게 광주나 부산은 낮 기온이 12도를 훌쩍 넘는다고 하니까요. 와, 정말 같은 나라인데도 이렇게 다르네요. 그러니까요. 계신 곳 날씨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들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첫 소식은 정치 분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국방부의 군사분 개선, 그러니까 MDL 대응 방침에 관한 소식입니다. 북한군이 MDL을 넘어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 문제죠. 맞습니다. 최근 국방부 지침이 좀 바뀐 것 같아요. 북한군이 MDL을 침범하면 바로 경고 사격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쏘는 게 아니고요. 네, 일단 상황 평가부터 면밀히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괜한 충돌로 이어지지 않게 하려는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섣부른 군사 충돌을 막자는 취지는 좋은데 그렇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려도 나와요. 대응 속도가 너무 늦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겠네요. 네, 실제 전방부대에서는 이 상황 평가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도 들리고요. 그렇군요. 다음은 좀 이례적인 소식인데요. 대통령과 기관장 사이에 공개적인 충돌이 있었어요. 네. 대통령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특정 기관장을 향해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질책을 했죠. 천하의 도둑놈 신보라는 표현까지 썼더라고요. 네, 권한은 행사하면서 책임은 안 진다는 태도라고 비판을 한 건데 그러자 해당 기관장이 바로 반박을 했어요. 맞습니다. 페이스북에 바로 글을 올렸습니다. 외화 불법 반출 관련해서 우리 기관은 법적인 권한도 책임도 없다. 이렇게요. 대통령과 정부기관장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립하는 건 정말 보기 드문 일 아닌가요? 네, 매우 드문 경우라고 할 수 있죠. 다음은 북한 매체 접근 제한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한 이야기인데요. 북한 노동신문을 왜 못 보게 막느냐, 이런 취지였죠. 네, 그러면서 국민이 그 선전에 넘어가서 빨갱이가 될까봐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직설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수준을 너무 낮게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네요. 그렇죠. 이 문제를 두고 통일부는 좀 개방적인 입장인데 국정원 같은 다른 부처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요. 부처 간에도 이견이 있는 거군요. 네, 입장 차이가 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역사서 환단고기를 둘러싼 논란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네, 이것도 대통령의 발언에서 시작이 됐죠. 업무보고 중에 환단고기는 문헌이 아닌가,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고요? 맞습니다. 그러자마자 바로 역사학계가 즉각 반응을 보였습니다. 학회들이 성명을 냈군요. 네, 한국 고대사 학회를 포함해서 무려 48개 학회가 성명을 냈습니다. 환단고기는 명백한 위서, 그러니까 가짜 역사책이라고 딱 규정을 한 거죠. 정부나 정치권이 이런 사이비 역사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해달라는 촉구였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마지막 정치 소식입니다. 호남 카지노 발언으로 새만금 개발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네, 이 대통령의 호남엔 왜 카지노 없나라는 발언이 계기가 됐죠. 전북 지역에서는 이걸 계기로 새만금에 오픈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 리조트를 유치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기존에 오픈 카지노가 있는 강원도 지역에서는 당연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겠네요. 네, 강원도 측에서는 대통령 발언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의미한 건데 이걸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오픈 카지노로 연결하는 건 외국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제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요즘 금값이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맞아요. 정말 무섭게 오르던데요. 올해 들어서만 65% 가까이 올라서 온스당 4,3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금뿐만이 아니죠. 은값은 더 올랐다고요? 네, 은값은 무려 120% 넘게 폭등했습니다. 와, 이 정도면 정말 폭등이네요. 원인은 뭘까요? 시장에서는 AI 투자 버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안전자산인 금으로 자금이 몰리는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달러 대신 금으로 가자는 거군요. 그렇죠. 특히 미국 행정부가 제조업 부흥을 위해서 약달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전망도 금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고요. 국내 금융시장에도 새로운 투자 상품이 등장했습니다. 네, 한국투자증권이 국내 최초로 종합부자계좌 IMA를 출시했습니다. IMA요? 이게 어떤 상품인가요? 핵심은 증권사 신용으로 원금은 보장을 해주면서
은행 예금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원금 보장의 수익률도 더 높다니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리는데요. 그렇죠. 증권사 입장에서는 이걸로 저비용으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서 투자은행, IB 사업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할까요? 따져볼 게 좀 있습니다. 일단 연 0.6%의 기본 보수가 있고요. 기준 수익률을 넘는 초과 수익이 나면 그중 40%를 성과 보수로 내야 합니다. 아, 성과 보수가 꽤 높네요. 네, 여기에 세금도 따로 내야 하니까 실제 내 손에 들어오는 수익률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환율 문제도 심각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심상치 않아요. 네, 올해 연평균 환율이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2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27년 만에 최고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연말 환율을 낮추기 위해 지금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들을 쓰고 있나요? 국민연금이랑 외환 스와프를 맺어서 시장의 달러 수요를 줄이고 수출 기업들한테는 달러를 좀 팔라고 독려하고 있죠. 연말 환율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네, 내년 물가나 기업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좀 씁쓸한 사회 현상에 대한 분석도 나왔습니다. 관계 빈곤이라는 건데요. 네. 이게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가족이랑 한 집에 살면서도 메신저로 대화하고 이웃이랑 마주치기 싫어서 일부러 피해 다니고 이런 모습들이요. 네, 실제 통계를 보면 13세 이상 인구의 38.2%가 평소에 외로움을 느낀다고 하고요. 어려울 때 이야기할 상대가 없다는 응답도 21.2%나 됐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네요. 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이 외로움을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같다고 표현하면서 세계적인 공중보건 문제로 지정하기까지 했습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해서 국회 청문회가 열렸는데 이게 맹탕이었다는 비판이 있네요. 네, 특히 쿠팡 측의 태도가 좀 논란이 됐습니다. 어떤 태도였나요? 미국 법무총괄 출신 임시 대표가 나와서 미국 법상으로는 위반이 아니다. 이런 식의 해명을 내놨거든요. 아니, 한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 할 때는 미국 기업임을 내세운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국제뉴스로 넘어가 보죠. 넷플릭스와 파라마운트가 지금 워너브라더스 인수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네, 정말 거대 기업들의 싸움이죠. 여기에 의외의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뉴스 채널 CNN입니다. CNN이요? 그게 왜 변수가 되죠? 파라마운트가 워너브라더스의 영화 스튜디오뿐만 아니라 CNN을 포함한 케이블 방송 사업까지 다 인수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냥 사업 확장 이상의 의미가 있댔나요? 네, 맞습니다. 이걸 두고 폭스뉴스처럼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와요. 반면에 넷플릭스는 CNN에는 관심이 없겠고요. 그렇죠. 넷플릭스는 자기들 주력 사업인 스트리밍과 시너지가 없으니까요. 이 인수전의 결과에 따라서 미디어 지형이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한편 최근에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실제 경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네, 이게 지난 43일간 있었던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의 여파 때문입니다. 셧다운 때문에 데이터 수집에 문제가 생겼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노동통계국이 CPI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거비 항목의 10월 수치를 그냥 0%로 가정해서 발표해버렸어요. 네. 데이터를 그냥 가정에서 발표했다고요? 네. 이 데이터 왜곡이 내년 4월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서요.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잘못된 정보에 기반해서 통화정책을 결정할 위험이 있다는 거죠. 이건 정말 큰 문제네요. 자, 다음은 IT 테크 분야 소식입니다. 세계 최고 권위의 영화 시상식이죠. 아카데미 시상식이 TV를 떠납니다. 이 소식 저도 봤습니다. 2029년부터는 유튜브에서 독점 중계된다고요? 네, 5년간 독점 계약입니다. 정말 한 시대가 끝났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죠. 시청자 수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겠죠, 아무래도. 네, 맞습니다. 한때 수천만 명이 보던 시상식이었는데 스트리밍 시대가 되면서 최근에는 2천만 명을 넘기지 못했거든요. 미디어 환경이 TV에서 디지털 플랫폼으로 완전히 넘어갔다는 걸 보여주네요. 그렇죠. 삼성전자가 야심차게 내놓은 3번 접는 트라이폴드 폰 반응이 뜨겁습니다. 네, 출시 직후에 초도 물량이 전부 다 팔려나갔습니다. 매장 오픈 전부터 줄을 서고 그렇다고요. 네, 정말 뜨거운 관심이었습니다. 기존 폴더블 폰을 넘어서는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폰에 대한 시장의 높은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한국의 아파트가 이제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하나의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흥미롭습니다. 네, 과거에는
입지나 마감재 같은 하드웨어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소프트웨어와 건축 구조의 경쟁 시대라는 겁니다. 소프트웨어라면 스마트폰 앱으로 집안의 모든 걸 제어하고 이런 것들이요? 네, 그건 이제 기본이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기둥을 아예 집 외부로 빼내서 입주민이 마음대로 내부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기술까지 등장했습니다. 와, 정말요? 그럼 벽을 마음대로 허물고 세울 수 있다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한번 지으면 끝나는 건물이 아니라 계속 업데이트되는 소프트웨어처럼 변하고 있는 거죠. 정말 흥미롭네요. 다음은 전기에너지 분야 소식입니다. 네, 나이키의 흥미로운 시도가 눈에 띕니다. 주요 생산기지인 베트남에서 전기 바지선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전기 바지선이요? 바지선은 강 같은 데서 화물 옮기는 배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그 바닥이 평평한 배요. 이걸 전기로 움직이게 만들어서 운송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아, 비용도 줄이고 환경도 생각하고. 그렇죠.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시도이자 이제 패션 업계에서도 ESG 경영이 얼마나 중요한 화두가 됐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문화전시 소식도 있습니다. 특별한 공모전이 열리네요. 네, 국경을 넘어 함께한 K영웅이라는 주제입니다. K영웅이요? 네, 만주나 상하이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 또 6.25 전쟁에 참여한 외국인 용사, 평화를 위해 해외에 파병된 군인들까지. 국경을 넘어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영웅들의 이야기를 평면회화로 담아내는 공모전입니다. 의미 있는 공모전이네요. 내년 1월 31일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공식 캐릭터 해치가 AI 기술을 만나서 숏폼 애니메이션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아, 돈머리 BH 수호대요? 네, 맞습니다. 1분짜리 애니메이션 8편이 순차적으로 공개되는데요. 덕수궁, 한강공원 같은 실제 서울 명소를 배경으로 해치의 모험을 담았다고 합니다. 유용한 정책 정보도 자연스럽게 녹여냈다고 하네요. 네. 마지막으로 정책 관련 소식입니다. 대중교통 자주 이용하는 분들께 반가운 소식이 있네요. 네, 많이 탈수록 환급 혜택이 커지는 K패스, 모두의 카드가 출시됐습니다. 구체적인 혜택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려는 좋은 정책 같네요. 네,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9급 공무원 공채 시험에 큰 변화가 예고됐습니다. 네, 이건 정말 중요한 변화입니다. 기존의 지식 암기 위주 시험에서 벗어나서요. 아, PSAT로 바뀌는군요. 맞습니다. 종합적인 사고력을 평가하는 공직 적격성 평가, PSAT로 전환됩니다. 단순 암기력보다는 문제 해결 능력이나 논리적 사고력을 보겠다는 거네요. 네, 그런 인재를 선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분들은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소식들을 살펴봤는데요. 저는 특히 그 아파트가 진화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아, 그 100년 이상 지속될 수 있는 건축 기술이랑 소프트웨어가 만난다는 거요? 네,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아파트는 뭐랄까? 낡으면 부수고 새로 짓는 투자 수단이라는 인식이 강했죠. 맞아요. 자산 가치를 불리는. 그런데 만약 100년간은 아파트가 보편화된다면 이 재건축 중심의 부동산 공식은 어떻게 바뀔까요? 그러게요. 완전히 깨일 수도 있겠네요. 어쩌면 우리가 좋은 집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 그 기준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